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6월 21일 금요경마입니다. 벌써 넷째 주예요. 다음 주가 이제 월말. 6월달은 이제 금요일 하루 빠지는 5주 경마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월말이 끝나면은 이제 7월 또 야간 경마로 돌입을 합니다. 참 빨라요. 예. 벌써 이제 절반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절반이 끝나는데, 지난주하고 좀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전 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까다로운 편성들이 좀 많아요. 지난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주에 인기마들이 모처럼 좋아 보이고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중저배당의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지난주는 그 전주하고는 상황이 또 달라졌다.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일요일 합쳐서 15개 경주 대끼리가 단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준대끼리가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대끼리는 단 한 번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기 1위가 무너지고 인기 2위가 무너지고 결국은 인기마들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고배당들이 속출을 했어요. 금요일 날 9개 경주에서 5개 경주가 고배당이 나왔다면은 그거는 뭐 다 터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도 지금 그래요. 불안한 인기마들이 다수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필들이 어떻게 이제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배당 차이가 크겠죠. 다음 주는 뭐 월말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말들이 나오면서 어렵게 편성이 짜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뭐 저배당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 대끼리 한 번도 안 돌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자, 김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7경주, 제주 4, 부산 7. 두 개 경주, 김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제주 이영찬 위원 5경주에, 제주 5경주에 메인 승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원은 제주 6경주, 그리고 오늘 라스트 부산 9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8필이 출전을 하고요. 2세마 경주입니다. 이제 지난주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2세마가 데뷔를 했죠. 이제 가장 빨리 데뷔를 한 거는 그 5월 달에 서울의 50조 화이트 퀸이 1300에 출전을 해가지고 그냥 선행받고 널널하게 대가리 들어왔어요. 한센자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한센자마들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이제 지금 상금으로 따지면은 이 액톤 파크를 곧 넘어설 것 같아요. 그 시스말 그 순위에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한센이 다 뒤집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장거리에서 좀 약하다는 거. 단거리는 그래도 이제
너무 좋은데 이 장거리가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다는 그런 좀 이 과제가 남아 있고, 뭐 썬더 모카신 그리고 올드 패션 등 이런 자마들, 이런 시스말의 자마들을 이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는 이제 룰브레이커가 아니죠, 롤러블레이드 31점 아필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피서의 자마였죠. 이제 지난주 서울 이세마에서는 이제 롤러블레이드가 우승을 거뒀고, 오늘 부산 일경주 여기는 이제 2번 토베이스가 뭐 가장 독보적이라고 보여져요. 주행 심사도 너무나 좋았고, 출발 능력 보면은 뭐 선행 가는 것도 기정사실이라고 판단이 되고, 외산 상공마필 컬린 판다지와 경합 시에도 너무나 좋은 걸음을 뭐 보였기 때문에 아직 뭐 몸이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베이스는 압도적 인기 1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인정을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심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데뷔전 준비한 과정도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을 놓고 2위권 정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두 마리씩 내보낸 집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토베이스도 지금 8번 에코선하고 두 피를 내놨죠, 4조에서. 그 다음에 1번 원더풀 도나와 3번 에이스 잭팟이 33조에서 이제 동반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마방에서 두 마리씩을 내보냈기 때문에 경주가 지금 이제 성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3조에서도 이제 1번, 3번인데 주행심사나 이제 등짝을 감안하면 3번 에이스 잭팟이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순수 조교로만 보면은 1번 원더풀 도나가 더 나보여요. 원더풀 도나가. 그러니까 에이스 잭팟은 막판에 올라오는 그런 걸음이 괜찮았는데, 채측 반응도 괜찮았는데, 출발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원더풀 도나는 이제 연습 주행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주행 심사나 연습 주행 때는 이렇게 특출난 모습은 보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교만 놓고 보면은 3번보다는 1번이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 7번 미스 아델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마필도 이제 주행 심사 이후에 5주 만에 나오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닥터 미미하고 계속 병합을 붙여줬고, 그러니까 주행 심사만 보면은 좀 흔들림이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조교를 통해서. 그래서 2번 토메이스는 뭐 무조건 인정이고, 33조는 인기 순위보다는 1번 원더풀 도나를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7번 미스 아델도 주행심사 이후에 빠르게 변화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제주 일경주입니다. 1000m 한라마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김용섭 기수가 6개월 면허 정지 이후에 이번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기승을 합니다. 현표로 인해서 6개월 면허 정지였는데 진짜 재결에서 많이 봐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6개월입니까? 최하 1년짜리인데 진짜 재수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는데 뭐 앞으로 좀 어떻게 탈지 또 지켜봐야죠. 첫누리에 기승을 하는데 연속 출전이에요. 네, 지난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던 것이 제대로 먹혔는데 오늘은 1번 막강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갑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첫누리는 박성광이가 탔는데 오늘은 막강 파워에 지금 와 있네요. 2조에서 6조로 마방을 이적을 하고 10주 만에 휴양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인데 물론 이제 체중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광 기수가 웅진산업의 마필들을 기승하면 성적이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웅진 쪽 거를 좀 말을 많이 타는 거고
또 6조 김태준 마방하고도 이 또 되는 말들을 위주로 많이 태워줍니다. 왜냐면은 김태준 조교사가 잠깐 그 부산에서 기수로 있다가 다시 제주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성광 기수하고 같이 이제 기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또 호흡도 잘 맞고. 그래서 막강 파워가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마방 이적 후에 좋아졌다. 그리고 직전에 950m 지점까지는 거리 적응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1000m 1번 게이트 선행 가면은 버틸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중만 당일날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첫누리는 아무래도 이제 선입이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선행 관계 주요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6번 공세미가 뭐 조교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해놨네요. 이 패턴을 보면은 초중반이 느린 단점은 있는데 마지막 걸음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에 워낙 조교를 좀 빡세게 해놨으니까 눈여겨 보셔야겠고 9번 라이온하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말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교례 여신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교례 여신은 들어가고 인기 1위였던 라이온하트가 뭐 빠진 게 약간은 이상은 합니다만 그래도 전개 과정을 따져보면은 뭐 좋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라이온하트를 다시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기복마들이 대거 지금 나와줬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육군의 1300, 1600 경주는 이제 기복마들이 나오지 능력마들은 안 나와요. 능력마들은 1000, 1200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1300, 1600을 나온 말들은 센 말들 이제 피해서 나오는 거죠. 약한 경주들. 에? 그래서 가속 볼 것이 또 들어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한 이후에 솔직히 입상이 좀 운이 따랐죠. 이터널 트론 인기 1위가 조인공 기수 그 낙마가 되는 바람에 경주가 다 잘못돼 버렸는데 그래도 가속 볼 것이 그 바닥에서 마지막 추입으로 또 걸음을 더 냈다는 거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이 얘한테 좋을 건 없지만 모르죠. 또 이경주가 외곽에 11번 반지의 질주 빼고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1번이면은 또 좋은 자리를 잡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직전에 입상을 한 이후에 더 좋아진 그런 걸음이고 9번 썬마운틴은 직전에도 뭐 많은 인기를 모으고 그냥 밋밋한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안 하던 병합조교를 골든 웨이브주랑 하면서 좀 신경을 써놨고 터보 스피드가 아까웠죠.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그 퍼펙트 에이스하고도 45배가 나와줬었는데 아쉽게 머리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4월 26일 날 유연명 타고 개바닥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보세요. 딱 3착도 오는 거. 이렇게 3착 갖다 대놓고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되는 말입니다. 11번 반지의 질주도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외곽이지만 직전에 초반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너무 이제 외곽 3열, 4열을 돌면서 힘쓰는 전개를 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못 뛴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신장세라고 봐야 돼요. 유연명 안장이라면은 선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빠른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1번 반지의 질주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5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레이팅이 꽉 차 있는 마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30점으로 3착 승급에 걸려있는 마필들이 3마리가 있어요. 3번 금맥, 8번 광해전사, 9번 신새벽 이렇게 3마리인데 편성을 보면은
이 말들이 좀 앞서죠. 약간은 앞서죠. 3번 금맥 같은 경우는 진짜 뭐 57 달고 연속 출전인데 사실 지난번에 뛴 거 너무나 맥없이 깨져버렸고 자리도 못 잡고 5월 25일 날 최적 전개했을 때도 끝걸음의 여력이 대단치는 않았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 좀 약하다면은 3번 금맥이라고 보고요. 8번, 9번은 좀 세게 보셔야 돼요. 8번, 9번은. 그리고 안득수로 안장이 바뀌어있는 5번 계림미소의 기습선행이 가능한 거 요거 눈여겨보셔야겠고 자, 광해전사는 강급되고서 지금 두 번째예요. 9번 신새벽도 마찬가지고 근데 광해전사는 지난번에 원래 왔어야 되는데 초반 자리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나오니까 강수환이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더라고. 아 이거 아닌데. 결국 그러고 깨졌습니다. 자리 못 잡고. 본인도 벌써 안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 이런 포지션이 아닌데. 마지막 올라와도 힘들죠. 이미 초중반에 힘은 써버렸고 자리는 못 잡고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재도전 가능하죠. 가능해요. 여전히 말 좋고 능력 됩니다. 능력 되기 때문에 8번 광해전사는 2번 실수가 없다. 또 16조에서 원조일 카드는 항상 승부 카드였다는 거. 요거까지 또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9번 신새벽도 지난번에 전현준 타고 바람이 엄청 불었죠. 강급된 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히 특징 있는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예전부터 이 말은 전현준이하고 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노가다 조교를 했네요. 패턴만 보더라도 무지막지하게 갈아놨는데 조교빨 좀 받았으니까 9번 신새벽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8번 광해전사를 정점으로 막권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3세마 이하 별정경주예요. 그러니까 3세마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2세마들은 당연히 여기 나올 일이 없죠. 미승리마 경주기 때문에 일반 육군보다는 상금이 좀 많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앞에 이경주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구분이 잘 되실 겁니다. 자, 휴양 이후에 좀 걸음발이 달라진 6번 해피어게인과 7번 액톤 스텔스도 이제 실전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이것도 좀 관심이고요. 3번 밀리언 비트가 생각만큼은 걸음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파워풀 핏과 경합시에도 힘있는 걸음을 이제 보여줬고 지난주 그 장간배를 2주에서 깜짝 우승을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록초이스를 갖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도 임성철 기수가 조교를 참 잘했어요. 근데 조교 좋으면 다 됩니까? 실력으로 안 된다고 봤죠. 근데 참 정계까지도 도와주면서 록초이스가 그것도 대차승을 거뒀기 때문에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못 잡아낸 게 병신이고요. 2조가 와 참 대단합니다. 이런 3강 경주 마지막 그 장간배를 먹었다는 거는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에요. 부산 2조가 먹었다는 건요. 그 수많은 마방이 있는데 서울과 부산에서. 근데 장간배 우승을 한 이후에 이게 분위기가 업돼서 그런지 조교하는 이 자세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말들도 다 좋아 보이고 조교들도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번 밀리언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나아질 거예요. 예, 계속 나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장을 곧바로 바꾼 8번 난산저제도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겠고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그 데뷔전 때 개바람이 불었는데 경합 이후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 순간에 얘는 끝난 거죠. 난 조성권이에게 좀 맡긴 것으로 보여지고 4번 모닝태양이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지난번 입상 덕으로.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15조 인기마 정말 문제입니다. 지난주 정수시대 보세요. 꼴등 왔어요. 조교도 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닥을 올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조교 안 시킨 말은 당연히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추풍 낙엽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모닝태양이 지난번에 외곽 2선 최적 전개 모래 안 맞는 전개를 하고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조교가 또 이상해요. 이번에 조교 또 이상해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처럼 과연 그런 최적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해봐야 되고요. 모닝태양을 너무 믿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3번 밀리언 비트, 8번 난산여제 이런 마필들 주목해 주시고 휴양 갔다가 재심 받고 나오는 말들 6번, 7번 이런 마필들 걸음발 좋아졌어요. 다 앞에 갈 수 있는 능력들을 재심 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주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 메인 승부는 6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번 명인황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 공약수의 동생으로 혈통 기대치가 높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뭐 혈통 쪽으로 따지자면은 10번 명인황제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안개로 인해 가지고 2주 연속 경주가 취소가 됐습니다. 재수가 없는 건지 좋은 건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경주가 지연되면서 조교 내용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안쪽 번호를 받았지만 거리가 1000m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리가 900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10번 게이트 최외곽으로 이제 밀려났죠. 근데 이게 조교를 하면서 왜 좋아지냐면 2주 전에는 체중이 10몇 킬로 불어나왔어요. 320킬로를 넘겨 나왔고 지난주에 조교를 좀 더 세게 해가지고 좀 빼고 나왔거든요. 근데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지금 보니까 월수 이틀을 때려주면서 계속 조교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체중을 맞춰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조교는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장 상태 문제만 없다면은 당일날 명인 황제를 놓고 준메인 승부를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명인 황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은 또 플랜 B로 가야 되겠죠.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명인 황제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2위권을 이제 붙인다면은 이제 명인 황제를 놓고 승부했을 경우에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더 큰 배당을 노리는 플랜 B로 가는 거고, 명인 황제를 놓고 승부를 할 경우에는 이제 2위권 압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볼 인기마들이 많아요. 다 못 믿어요. 예. 다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인 황제가 인기마가 되겠지만 명인 황제를 놓고서도 배당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인 황제를 놓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2위권 압축, 자, 불안한 인기만 싹 다 걷어내고 노림수 마필들을 이제 붙이겠고, 만약에 명인 황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예 다른 마필을 놓고 더 큰 배당까지 누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인기마들이 조금 이제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편성의 이점을 활용을 할 수 있네요. 딱 그렇게 보여요. 5번 오션 피닉스. 요거는 조교가 좋아요. 15조인데 15조 인기마인데 이거는 좋아요. 탱이바이트하고 여러 차례 병합을 하면서 준비가 좋고,
지난번에 이제 브라운 파이가 뭐 워낙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말이고 또 선행을 가면 더 뛰는 말이었기 때문에 못 이겼지만 외곽 2선에 붙여갖고 최적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아주 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두 마리만 뛰었죠, 직선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이제 모을 텐데 오션 피닉스 같은 거는 솔직히 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7번 선양천리가 지난번 입상은 솔직히 좀 그 쇠폭이 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행을 나갔던 영광의 천하 3착으로 왔는데 지난주 1000m는 뭐 널널하게 들어왔죠. 못 들어오면은 뭐 이거는 진짜 개쓰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광의 천하가 폭주를 해준 덕에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선양천리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쇠폭이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안장도 유연명이고 공백 이후에 좀 조교 내용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쇠폭이 따랐다면 이번에는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7번 인기마 두 마리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이 9번 영웅일기인데 사실 뛴 편성만 놓고 보면은 나키타 쏜살 상당히 센 편성이죠. 여기 나오는 말들을 비교했을 때는요. 근데 거기서 바닥 추입으로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조교가 뭐 특별히 좋아진 거는 없습니다만 컨디션 조절은 잘 해놨고 강급 이후에 8번째 강급이 됐어도 이 말은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최윤경이 탔을 때 영웅일기 놓고 제가 메인 승부 제대로 한번 꽂아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웅일기가 그 정도는 돼요. 이 편성에서는 된다는 거죠. 강급 이후 8번째 강급 이후에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1600 국산 6등급 9필이 출전을 합니다. 역시 기복마들이죠. 국산 육군의 1300, 1600 이런 거리는 다 기복마들만 나와요. 기복마들, 부진마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말들 이런 말들 나오는데 3번 리슨트미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조교빨이 너무 좋아졌다. 근데 1600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딱 치고 나가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저 놓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말이 좋았고 조교를 잘했기 때문에. 리슨투미는요 3월 1일날 하고 2월 1일날 이후 시기가 기승했을 때 계속해서 인기마로 팔렸어요. 팔릴 때마다 조교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조교도 안 되던 말이 조교가 되고. 근데 역시 이제 1600의 거리, 그 다음에 영광의 치얼스, 체인지백 이런 말들이 약한 말들이 아니에요. 영광의 치얼스는 지난주 승급전에 또 들어왔어요. 1600에서. 능력 있는 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나갔는데 이제 압박을 받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1600에서의 그런 이제 선행을 나갔다는 거. 요거 이제 조만간에 만만한 상대 만나면 재밌겠구나 했는데 오늘 딱 편성을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개판 5분 전이죠. 그래서 이번에 된다는 거예요. 선행 나가면. 직전에 그 선행을 나갔는데 오늘 또 바닥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좋아져서 선행을 나간 건데. 그래서 3번 리슨 투미의 선행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뭐 1번 월드슬램, 5번 파워풀핏, 8번 닥터미미, 9번 행복코리아 이런 말들이 이제 팔리는데 행복코리아는 패츄럴로 재심을 받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번 월드슬램이 지난번에 조금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1600에서 뭐 무조건 되는 말 아니에요. 너무 여기에 그냥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월드슬램.
차라리 불량주로 포화주로였다고 해도 바닥 추임으로 올라왔던 파워풀빛이 더 좋은 걸음이었고, 또 밀리언 비트하고도 병합을 잘했고, 제가 밀리언 비트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주 2조가 록초이스로 장간배를 먹고 나서 야, 이번 주 나오는 말들이 다들 괜찮아 보이더라. 조교도 잘하고 신경을 많이 쓰더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2조 마방이 4억 3천이 넘는 상금. 이건 진짜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간배를 먹었다는 거. 삼광경주의 한 경주를 먹었다는 것도 뭐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2조 마필들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풀 핏이 좋고, 닥터미미도 참 11전 동안에 좀 보여준 게 없는데, 컬러즈 플레잉의 나하의 이 혈통이면은 나쁜 것도 아닌데 참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한 번만 딱 그냥 트이면은 좀 더 튈 수 있는 말들인데 아직 그게 지금 트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성을 만날 때마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닥터미미도 진짜 별거 없지만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준메인 A급 배당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제주 육경주는 제주 메인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1000m 최단 거리를 이제 선정을 한 마필들이죠. 단거리에서 반짝할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 싸움이 참 치열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제 운 좋은 마필들이 이제 안쪽으로 왔죠. 시크릿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려났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고, 뭐 1번 레이첼, 2번 수처작추, 3번 배짱,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안쪽 번호를 고수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여건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정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이 배당만 빨아먹고 보이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배당만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절대로 안쪽에 있는 마필 위주로 가는 승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좀 좋아진 마필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불안하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00m 작정하고 나온 말들이다. 전부 다 전력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가고 안 가고가 필요 없어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안쪽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당만 올려줄 수 있는 거품 인기만 싹 제거를 하면서 노림수의 그런 중배당 이상까지, 고배당까지 작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2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안개로 인해 가지고 경주가 좀 취소가 됐어요. 자체 경주 뒤에도 뭐 다 취소가 됐고, 그래도 이제 우리 메인 승부는 좀 정상적으로 뛰었으면 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줘서 안개가 걷혔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승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안개 껴가지고 안 뛰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영상 신호가 3착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3복승 70.9배짜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도 뭐 3복보다는 우리가 복승식 쪽에 더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죠. 이 영상 신호가 엄청나게 또 개바람이 불었어요. 분명히 이정원도 같은 짓말 인기 1위 부활이 아니고
영상 신호가 징카라고 말씀드렸고 왜 영상 신호가 전력 승부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쉽게 3착을 그쳤는데 이게 또 강급이 됐던 4번 광명의 힘하고 이게 17.5배였고 주력 한 방 때린 게요. 3다보배가 의외로 안 팔렸어요. 3다보배하고는 41.9배가 나와줬는데 이게 이제 1, 2, 3착은 다 들어왔는데 영상 신호가 2착은 좀 와줬어야지 이 완벽하게 쇼돌이 막건이 나오는데 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반면에 또 이제 뭐 부산 서울 메인 승부들은 싹 다 싹쓸이를 해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자, 이번 메인 승부는 뭐 지난주에 금요일의 아쉬움을 좀 확실하게 만회를 해야 되겠죠. 좀 좋아진 말들이 상당히 많고 지난번에 좀 사연이 있었던 마필도 있는데 딱 보니까는 뭐 중구난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 있는 말들이 워낙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제대로 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노리는 말 역시도 바람이 불겠죠. 근데 바람이 불어도 먹을 배당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돈 만들 수 있는 배당이 나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편성을 만났을 때 바람 불지언정 들어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을 때 자, 우리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나몰라라 하면은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자, 제대로 걸린 노림수 마피를 놓고 고배당까지 작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1600 국산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인기만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뭐 딱 보셔도 이기다 나왔네 이러실 거고 영광의 포스 최근에 잘 뛰고 57이지만 선행 조건이고 5번 6번이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뭐 저 역시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 싸움으로 봐요. 5번 6번 인기 2강 양강구도의 4번 해피 드래곤의 가세 4, 5, 6 세 마리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기다 하고 이제 영광의 보스가 56, 57 레이팅이 48점, 47점 박빙이네요. 그래서 두 마리가 중량은 무거워도 전개 여건이라든지 기본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이제 영광의 포스 같은 경우는 뭐 무적 베테랑이나 토네이도 킹 이런 마필들과 경합 시에도 너무나 좋은 걸음이고 또 임성실 안장 아니겠습니까? 진짜 임성실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는지 아주 대상경주의 사나이예요 진짜. 참 어떻게 이렇게 대상경주 잘 먹는지. 그리고 말도 많이 안 타는데 참 되는 말들 위주로만 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포스도 너무나 좋습니다. 직전에 이제 광화문 시대에게 깨지긴 했지만 워낙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행이에요. 선행이 1600인데 이제 이걸 버텨 못 버텨.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 조교빨 감안하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6번이 선행 선입으로 앞선 전개 상당히 좋고요. 해피 드래곤이 지난번에 뭐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니까 그런 바람을 일으켰겠죠. 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샤프벨과 병합도 계속 해주고 있고. 그래서 해피드래곤이 좀 서두르기보다는 이건 좀 뒤에서 참았다가 추입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 중반에 힘쓰는 것보다는 안전히 마지막에 힘쓰는 게 이 말은 더 좋아요. 그래서 5번 6번이 앞선에서 누가 하나 무너진다면은 그 틈을 타서 올라올 수 있는 게 4번 해피드래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뭐 인기마가 되겠지만 일단 요 세 마리 안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구경주입니다. 자, 1402등급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 구경주는 이정원이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14두 풀게이트로 아주 꽉 차있는 혼전 편성입니다.
배당은 당연히 나옵니다. 자, 지난주도 이제 부산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를 퍼펙트를 만들어 드렸죠. 자, 금요일 날 뭔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마지막에 찬란한 미소가 인기 1위였던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자, 우리는 스마트 프린스를 놓고 이제 메인 승부를 이제 들어갔어요. 김태경 기수가 오히려 탄 게 더 승부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전에 정도윤이가 개판을 쳐놨다고. 초구에 이게 찬란한 미소하고도 배당이 괜찮았어요. 한 10배 정도 나왔는데, 야, 마지막에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더라고요. 6.8배, 6.8배. 생각했던 배당보다는 좀 밑돌았죠. 근데 어쨌든 뭐 스마트 프린스 놓고 메인을 들어갔고, 뭐 일요일 날은 제가 아시겠지만 뭐 블루 치퍼 놓고 다이나믹 스타부터 빼라, 위닝도 같이 빼자, 이런 말들 싹 다 빼고서 또 메인을 들어갔고, 준메인 승부는 아시겠지만 오래간만에 나왔던 라온 시저스를 제대로 또 붙여서 한 방을 때려드렸고, 참 내용도 좋았고 결과들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경주 이거는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메인 승부들 배당하고는 뭐 2배 이상, 한 3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많게는 4배까지. 그 정도로 혼전이고 터질 가능성도 농후한 경주인데, 오늘 딱 아주 제대로 승부 타이밍 걸린 그런 노린수 마피를 놓고 아주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 진짜 이건 작정하고 제가 아주 배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화끈하게 매조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김태민 위원하고 또 마무리 조교까지 서울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관찰을 하고 주말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